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마실 차는 대홍포예요. 2017년도에 반암 지역의 대홍포입니다. 대홍포는 무이암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죠. 뭐였지? 과거 시험 보는 선비던가? 선비 같은 어쨌든 중국 과거 무슨 나라 무슨 시대였는데 무슨 시대에 과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나라의 어떤 과거 시험을 국가고시를 보러 가던 중에 배가 아파서 아예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근데 그 차를 마시고 어쨌다 좋아져서 늘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은 늘 그렇죠. 그 최소 어사 정도는 돼야 막 이런 장원 급제 정도는 해야 이렇게 장원 급제 정도는 가볍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나무를 찾아와서 자기 그 급제 관복을 벗어서 얹었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는 왕에게 청해를 받던 왕비였나 이런 사람이 황후였나 이런 사람이 아픈 거예요. 병에 걸렸어. 병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내가 그때 여기 나도 그렇게 같은 증상으로 엄청 아팠었는데 그때 거기서 주는 차를 마시고 몸이 나아서 여기에 오게 됐다. 그래서 왕이 그래 가서 그 차 나무를 이렇게 오래된 병을 고치고 그 나무에 빨간 뭐를 씌워줬다던가 옷이겠죠? 관복 같은 거겠죠? 홍포 같은 거겠죠? 홍포, 예, 홍포, 빨간 옷. 홍포를 씌워줬다던가. 그래서 이게 대홍포가 됐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중국 차들을 보면 가끔 만나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주렁주렁 붙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디 기록에 따르면 일설에 의하면 등등 단서로 붙어 있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대홍포도 그중 하나고 어쩌면 아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고요. 진짜로 약간 그 엇비슷한 이야기들 여기저기 동네에서 입에서 입으로 이리로 저리로 퍼져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요. 여하간에 그렇게 그 무이산 그 지역에서 나는 무이암차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대홍포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6대 다류가 있잖아요. 6대 다류 중에서 청차 6대 다류는 청차, 홍차, 녹차, 백차, 흑차 또 뭐지? 잠깐만요. 녹차, 홍차, 백차, 청차, 흑차 또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이럴 수도 있군요. 6대 다류까지 까먹다니.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 6대 다류 중 하나인 청차류 중에 청차는 또 다양합니다. 청차에는 크게 무이암차, 대만 오룡, 중국
오룡이라고 할 수 있는 철관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봉황단총, 또 중국의 청차죠. 중국의 청차와 대만의 청차로 나뉜다고 크게 볼 수 있고, 대만의 청차는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더 일찍 개호가 되었잖아요.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인기가 있었고, 두루두루 다양한 가향과 다양한 어떤 기술 뭐 이런 것들로, 물론 그 대만에 심겨진 차 나무도 중국 본토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단총을 가져왔다든가 뭘 가져왔다든가 이런저런. 어쨌든 그 많은 청차 중에 하나가 무이암차예요. 무이암차, 봉황단총, 철관음, 뭐 대만 오룡, 대부분 지역색에 따라서, 말하자면 산지에 따라서 맛이나 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달라지는 것이 기준이긴 하지만, 약간의 어떤 제다에도 조금씩은 차이를 두겠지요. 기본적으로 청차 제다 방법이라고 해도요. 어쨌든 그렇게 그 중에 하나인 무이암차, 청차 중에 6대 다리 중에 청차 중에 무이암차, 무이암차 중에 대용포예요. 대용포 중에 또 지역별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 정암, 좀 더 외곽이 반암, 좀 더 넓은 지역이 주차 지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차는 그 중에서 청차 중에서 무이암차 중에서 대용포 중에서 반암 지역에서 생산된 2017년도의 대홍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희 집 주변에서 몇 년 동안 공사를 하는 소리가 들릴 거라고요. 시끄럽지만 약간 시원하고 싶어서 창문을 열어두었어요.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다루 혹은 차루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거름망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망이 없죠. 걸러지는 어떤 천이라던가 뭐 나무라던가 이런 것들로 걸러지는 부분을 하는데, 이건 그게 없어요. 대신 이게 용도는 이렇게, 제가 찻잎이 특히 무이암차 같은 것들은 크잖아요. 큰 찻잎들을 작은 호에 집어넣을 때 편하게 흘리지 않고 집어넣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차에는 작고 예쁘고 뭐 이런 다양한 기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줄이면, 축소시키면 간단하게 개완 하나면 되고요. 제일 간단하게 개완은 개완배라고 해서 개완 자체로 마실 수 있거든요. 개완 하나면 되고요. 조금 더 늘리자면 차를 우리는 도구와 차를 우리는 도구라고 하면 자사호, 뭐 기타 다관이나 개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세 가지 정도로 준다고 하면, 우리는 도구와 따라서 놔두는 수구와 잔,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이고요. 거기에 뭐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렇게 차 반, 다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넣기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인 차루나 다루가 있겠고, 아까 제가 찻잎을 담아 두었던 이런 것들을 차하라고 부릅니다. 찻잎을 일단 저희는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는, 그냥 이렇게 담아두고 그냥 넘기는 용도로 저는 사용을 하지만, 여럿이서 차를 마실 때는 이 차를 우릴 거예요 하고 이렇게 찻잎을 다 같이 돌려서 보기도 하고, 다 마시고 난 후에 엽전을 담아서 같이 함께 보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것을 사용할 때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집게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요. 도구를 얼마만큼 축소시킬지, 아니면 얼마만큼 뭐 갖추고 사용할지는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식으로, 원하는 쪽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청차를 마실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내포성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차는 내포성이 길지 않아요. 그 중에서 특히 무이암차는 내포성이 꽤 짧습니다. 찻잎도 다른 차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넣는데요. 아주 많이 넣는 찻잎으로도 물론 찻잎이 크니까 부피 때문에 더 많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많이 넣는 것에 비해서 아주 많이 우러나지는 않아요. 뭐 보이차에 비교하자면 정말 조금이고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마셔본 결과로는 정암 지역의 차들이 왜 좋냐 라고 하면 비싸긴 한데 비싼 만큼 조금 더 많이 우러나긴 하더라 예요. 물론 맛도 약간 다르고 향도 다르고 어떤 훨씬 더 특징적이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격 차이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 어느 정도 나는 정말 딱 함축적으로 아니면 정말 딱 맛만 쫙 뽑아서 마시는 정도가 좋아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우리는 방법으로 익숙해지시면 좋고, 아니면 나는 좀 편안하게 길게 마시고 싶어, 특징적인 맛이나 개성에 도 중요하지만 나는 길게 편안하게 오래 마실 수 있는 차가 좋아. 어떤 차를 좋아하시느냐, 어떤 차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매번 그때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좀 정말 이 차를 정말 제대로 맛보고 싶다 할 때는 계량도 좀 하고 좀 신경 써서 우려서 마시는 편이고요. 우리는 도우라든지 물도 좀 기왕이면 적정한 온도로 맞춰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다구도 맛이나 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구, 그냥 아주 깨끗한 백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또 그때그때 나는 다구도 즐기고 싶어, 난 예쁜 거 되게 좋아해 하신다면 또 취향에 맞게, 저는 주로 칙칙한 다구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굉장히 예쁘고 화사한 다구들도 많아요. 특히 대만 다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꽃그림 화사하게 그려져 있고 안과 밖에 뭐 장식성 있는 것들도 많고, 요즘에는 유리로 된 다구나 이런 것들도 아주 그 크리스탈처럼 약간 찬물이 반사되면서 예쁜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구들도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칙칙한 걸 좋아합니다. 제 눈엔 얘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구입한 거고요. 이 차를 3년, 4년째, 17, 18, 19, 3년째 마시고 있는데 차가 많으면 이 점이 좋습니다. 기승전 자랑 같은 느낌도 조금 드네요. 차가 많으면 이 한 차를 두고 맛보면서 이 차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화하는구나를 조금은 즐기실 수 있어요. 차가 적으면, 차가 적고 자주 안 마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차가 적은데 자주 마신다면 금방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그 차를 만날 수가 없는 어떤 슬픈 상태. 저는 자주 사람들에게 차와 책을 사라고 부추기는 외판원이 된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이 차랑 책을 좀 많이 샀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좀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차 시장이나 책 시장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 좀 다양한 차들과 다양한 책들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테고, 그러면 시장이 참 재밌는 게,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되면 또 그만큼 시장이 커지면 또 시장을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도서 출판 업계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어떤 컨텐츠, 다양한 방식의 어떤 책들을 선보이죠.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디자인의, 다양한 작가들, 정말 다양한 어떤 것들 선보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각각 원하는 대로 찾아서 취향대로 골라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포용력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날 테고, 그러면 조금 더 커지고요. 조금 더 커지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여행 산업이 이만큼 커진 데에는 그 과정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었고,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생기자 어떤 공급 면에서 다양해졌고, 규모도 다양해지고, 스타일도 다양해지고, 이렇게 공급적인 측면에서 다양해졌어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다양해지니까 이제까지 나는 여행이 이런 것일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의 여행이 존재하네? 그러면 나도 한번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또 조금 더 커집니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대되면 이제는 정말 다양한 여행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저는 차와 책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업계에 몸 담고 있거나 하지는 않고 순수하게 그저 좋아하는 것일 뿐이지만 그런 바람을 늘 품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읽을 책도 재밌는 게 더 많이 나올 테고, 물론 지금도 많지만요. 제가 마실 차도 더 좋은 것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에게는 이제 갈등과 혼란의 시간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즐거운 만남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엄마, 혹시 이 잔과 기본 맛이 좀 다를까 싶어서 청백류 잔을 꺼내서 한번 마셔봤는데, 이 잔이 무슨 맛과 향을 다르게 한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만큼 섬세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섬세하지 않아도 차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인의 시집은 안 읽고 늘 산문집만 읽어서 시인께 약간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오늘은 향을 맡기에 되게 적절한 날씨거든요. 약간 습도가 약간 낮고 낮은 게 아니고 높고, 약간 높고, 바람도 살짝 불고, 대체적으로 온도는 조금 낮고, 요럴 때 차 마시기가 제일 좋아요. 향도 가장 풍부하게 느낄 수 있고, 차의 온기가 주는 것이 아주 반갑기도 하고요. 이 장면 너무 웃기네요. 이 시인이 여행을 갔나 봐요. 프라하에서 맞는 첫 아침,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큰 거예요. 유난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하의 바람 소리가 말을 타고 오는 것 같이 들리지 않느냐고
말했대요. 근사한 표현이라고 칭찬을 듣길 바라며 서 말이죠. 하지만 그분이 들은 답변은 그는 내가 생각한 표현이 사실 시인 정지용이 향수라는 시에 이미 표현했음을 친절하게 지적해 주었다. 정말? 그 유명한 시에 이런 멋진 구절이 나온단 말인가?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 속으로 노래를 불러보았다. 이런 노래, 저도 노래를 외우고 있거든요, 이 시를. 그래서 문장을 읽는데 왠지 음표가 있는 것처럼 읽혀요.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그 다음 가사를 그대로 차용해서 엷은 졸음을 깨려고 노력하며 정지용 시인을 원망했다. 일제강점기 조선 땅에서도 말을 타고 달려오는 바람 소리는 있었으니 바람은 조선이나 체코나 부지런히 쏘다니는구나. 근데 제가 약간 기분이 오늘 같은 태용포를 마시면 이런 기분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아주 다른 것은 아닌데 어쩐지 미묘하게 조금 다른 느낌. 근데 싫은 느낌은 당연히 아니고요, 좋은 느낌인데요. 이 차가 달라졌나, 내 입이 달라졌나, 아니면 오늘의 날씨가 조화를 부렸나, 이런 생각들을 남몰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네요. 우리 사회가 쉬고 싶은 사람들, 휴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그럽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나는 언제나 이런 게 불만이었다. 실연한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실연 극복 휴가, 삶에 대해 깊은 권태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생기충전 휴가, 계절을 심하게 타는 사람들의 부유하는 마음을 잡아줄 심신안정 휴가 등은 왜 없는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마침 휴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벼르고 벼르던 것도 아니었고요. 글쎄, 내가 꼭 여행을 안 가도 되는데,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니 걱정만 한가득이고, 뭐 이런 마음으로 계속 손사래를 쳐왔는데, 이제야 갈 마음이 들었어요.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첫 여행을 아주 마음 맞는 사람들과,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여행 얘기를 하려던 것은 아니고요. 방금 휴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디였더라? 잠깐 지나치는 것처럼 봐가지고 정보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떤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들에게 1년간, 우리 1년간 쉴 거야 라고 했대요. 근데 반발이 심했죠. 이제 말하자면 그 회사가 성장 중인 회사였고 잘 되고 있었고 막 이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삶이 없어 라는 생각이 퍼뜩 들고 다 쉬기로 한 거예요. 그 쉬는 동안도 뭐 어느 정도 급여가 제공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 다 반대를 했죠. 직원들이 무슨 소리냐, 1년은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반발을 했겠죠. 우리나라는 물론 아닙니다. 근데 1년 뒤에 다들 돌아와서 더 잘 됐대요. 우리는 쉬는 것을 되게 버려지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잠잘 시간을 줄여가며 살잖아요. 잠자는 시간은 필요하거든요. 다시 또 걷고 뛰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뭔가 하려면 필요해요. 그만큼의 활력을 내기 위해선 그만큼의 충전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을 하는 시간이 너무 길죠. 그런데 반면에 일자리는 없다고 하니 이상한 노릇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여유도 없고, 진짜 정말 대놓고 물리적인 시간의 여유가 짬이 너무 없으니까 자꾸 조급해지고 각박해지고 뭔가 편안한 시선으로 안 봐지고 자꾸 왜곡하게 되고 이렇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
조금 여유로운 사람들, 상황이 되는 것들을 자꾸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도 비난하거나 혐오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도 자기는 못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의 문제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늘 결론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지? 각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나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뭐지?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꼭 생각을 하고, 저는 꼭 그게 마지막에 남는 의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결국 그렇다면 어떻게를 위해서 그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근무 시간을 줄이고 기본적으로 법정 휴무일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도적으로도 인식적으로도 잡혀야겠죠.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워라밸 원하잖아요. 그냥 원하는 욕구가 아니라 필요라고 여겨지는데, 일부 사람들은 배부른 소리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또 생각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아주 맛있게 마신 것 같아요. 속도 좀 계속 안 좋았는데 편해지는 것 같고, 2차로 끝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는 집에 대홍포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집 귀가하면 한 잔 진하게 타드리려면 그만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차를 뒤지러 찻장으로 향해야겠습니다. 네. 도저히 여유가 나지 않고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다른 생각을, 달리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그냥 네가 생각을 바꿔, 마음을 고쳐먹어, 사는 게 다 그렇지, 혹은 그렇게 살아서 어떡할래, 이런 말들은 폭력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한 차는 2017년도의 반암 대홍포였고요. 도도헌이라는 보성에 있는 일부 청차류 판매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산도방이라는 도예공방과 함께 운영하고 계신데, 구입했고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또 새로운 차들도 있겠죠. 정확히 모르겠네요. 수익을 위한 판매, 뭐 이것으로 어떤 생계 뭐 이런 것은 아니시고, 차를 좋아하시니까 다구도 만드시고 이러니까 함께 조금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져다 두신 게 아닌가 싶은데, 잘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아쉬워지겠지요.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